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장 양수입니다. 오늘이 9월 24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정각입니다. 자,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하죠. 미국 증시가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태까지 기조를 완전히 꺾을 만한, 뒤집을 만한 어떤 대형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 자율적으로 또는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 측면에서 좀 조정을 좀 받는 분위기, 아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가볍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있죠. 제법 크게 흔들리는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이 우리 증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우리 증시 내 현재 일반 개인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고 치지만, 자, 외국인보다도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초대규모로 매도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시장 상황이 현재 압박을 받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어찌됐든 지난 3월 말 이후 최근까지 거의 5, 6개월 동안 강한 회복 장세를 넘어서 강력한 상승 장세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 속에 이런 식으로 현재 조정 기간도 제법 길어지고요. 조정의 깊이가 문제죠. 조정의 깊이가 상당히 깊어지는 이런 식의 조정다운 조정. 이것도 부드럽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조정을 받은 적이 없었죠.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현재 경계론, 추가적인 지수 조정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JP모건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런 경계론을 넘어서 현재 지수 폭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입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전 세계 증시도 특히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잘 풀리지 않는 듯한 그런 인상을 좀 받게 됩니다. 자, 증시격언에 소나기를 피해가라는 얘기가 있죠. 또 현재 이런 식의 조정이 다소 길어지고 깊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종합지수가 어제 말씀드렸던 제2차 지선, 제1차 지수는 오늘부로 깨졌어요. 2300을 봤던 것도 2300 여지없이 깨지고 그 2차 지선 2200에 기대를 해야 되는데 2200 정도가 아니라 2100, 2000 뭐 그런 정도로 좀 낮게 보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 조정 기간도 뭐 저는 9월달 한 달 정도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장의 일각에서는 현재 10월달 또 심지어는 연말까지 이런 약세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우울한 전망까지 꽤나 그럴듯한 논리로 주장하는 그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격언에 소나기를 피해가라는 얘기가 있죠. 소나기가 내린 지 일주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소나기가 내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그런 조정, 또 추가적으로 그 조정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무리 우량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소나기를 피해가라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듯이 부분적인 이제 위험 관리, 즉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결론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이왕 어느 정도 소나기를 맞은 상태 하에서는 더욱더 웬만한 종목, 특히 우리 종목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검증된 우량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그런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이라고 했을 때는 더욱더 팔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냥 버텨야 된다는 건데요. 특히 지금과 같은 우리 시장의 매우 특징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 따라 또 그 지수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 따라서 지수나 뭐 분위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어떤 테마나 또는 개별 종목의 시세조차도 다 같이 한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장이 좋을 때는 다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상승을 하고, 장이 분위기가 안 좋으면 거의 모든 종목들, 모든 테마가 다 같이 현재 그 빠지는 그런 상황. 그 테마가 가령 2차전지든 그런 바이오까지 다 포함이 되죠. 또 5G나 또 반도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게 거의 모든 테마나 종목 시세가 이와 같이 시장 전체 분위기나 또는 지수의 상황에 의해서 각각 영향을 받으면서 거의 동지다발로 움직이는 상황일 때일수록 어떤 테마나 종목에 대한 분석보다도 시장 분석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더욱더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또 이것이 어느 성격을 갖고 있으며 어느 정도 조정에 나올지에 대한 윤곽을 잡고요. 만약에 이것이 끊어진다, 즉 종료가 되고 바닥을 찍고 V자를 꺾어서 올라갈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 아침 정도라도 바로 특정한 분야에 특정한 종목들이 매수 타이밍이 된다. 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매수한다면 무엇을 또 매수할 것인지까지도 우리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결론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오늘 막판이나 아니면 내일 정도의 시장 상황이 뭐 반전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됐을 때 어떤 특정 종목을 매수한다면 매수 우선순위입니다. 이건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타이밍 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일단 제 1차, 2차 전지, 1순위가 2차 전지 관련주가 되고, 2순위는 BBIG 중에서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죠. 그리고 3순위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관련주다 하는 건데요. 중요성을 따지면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하죠. 저는 이제 타이밍을 먼저 얘기합니다. 타이밍 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가 타이밍이 가장 일단 단기적으로 좋다 하는 관점에서 결론상은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시장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나스닥이 3%대 급락을 했다는 건데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셜미디어 면책특권 제한법이 추진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이것이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테슬라가 급락을 했지만 그것은 뭐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고요. 또 확정급여형 연금 등 2천억 달러, 한화로 따지면 약 240조 원 정도의 비중 조절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벌써 한 2주 전에 이미 예고됐던 것입니다. 또 기술주 고평가로는 그 전부터 벌써 한 이것도 1개월 넘은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하고 심각한 악재는 전혀 없었죠. 이런 것이 뭉쳐지면서 조정세가 현재 일단 기술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워낙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좀 과격하게 좀 조정을 좀 받을 뿐이다 하는 정도로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것은 테슬라 배터리에 대해 어제 이제 종료가 됐죠. 간단하게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신기술이나 그런 것은 발표가 없었죠. 2022년 내지 2023년까지 배터리를 직접 생산한 체계로 자리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3년 내에 좀 그 생산 생산 가능 양을 이제 100기가와트 아워 정도 수준으로 이 정도면 거의 뭐 LG화학 수준입니다. 약간 그렇게 전혀 생산하지 못했던 업체가 3년 내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현실적으로 실현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시쳇말로 좀 뻥을 치는 측면이 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이고요. 3년 내 반값 배터리 또 25,000달러 수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것, 원가 절감 신기술 정도를 몇 가지를 발표했지만 역시 특기할 만한 정도 내용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또 궁극적인 배터리를 할 수 있는 100만 마일짜리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그러한 배터리, 이런 것은 발표가 안 됐고요. 또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어떤 응급제, 신소재를 이용한 그러한 배터리 기술도 또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히 할 만한 내용 한 가지 참고할 만해요.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후에 배터리 수요가 지금 현재보다 거의 60배 정도 수준으로 급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20테라 와트 아워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매년 35% 내지 40% 정도를
꾸준하게 10년 내내 성장을 하면 60년 후에, 60년이 10년 후에 그 시장은 현재 시장, 배터리 시장의 60배까지 커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최소한 3년 또는 넉넉하게 한 10년 정도까지는 배터리 공급 증가량보다는 배터리 수요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10년 기간 동안은 한때 짧으면 3년, 적당하게는 10년 정도는 한국산 배터리의 전성시대가 도래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점을 앨런 머스크가 일단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은 상당히 현재 의미가 있는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그랬을 때 어차피 신기술 전고체 같은 그런 100만 마일짜리 그러한 궁극적인 차세대 배터리가 나오는 것은 역시 최소한 5년 내지 10년 후의 얘기니까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LG화학이나 또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하고 있는 NCM 또는 NCA라고 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대세를 계속 유지한다. 계속 발전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그 배터리 대회를 맞이해서 그 쇼크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들 정도 오늘도 약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매우 좋은 타이밍이 됐을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만약 시장 분위기가 내일 당장 풀리는 상황이라면 내일 그리고 뭐 내일이 아니라 뭐 명절 이후에 즉 현재 10월달에 풀린다면 그때가 이들 종목은 매수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타이밍이 된다 하는 거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논리도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잠깐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1172원까지 약 8원 정도 올라갔네요. 약 8원 정도 원달러 환율이 말이죠. 잠깐 보도록 하죠. 이제 보면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입니다. 자, 오늘 어느 정도 갭상승을 해서 현재 1100 얼마입니까? 1172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히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다든가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올라온 것이 그 폭이 크긴 크지만 그러나 한 장중에 심하게 흔들린다든가 그런 정도도 아니고요. 또 그 절대 규모도 아주 큰 것도 또한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단기적으로 반대하는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론 삼아 외환시장은 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한 가지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것. 이 점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현재 달러 인덱스를 보면 94.39, 0.42%이 정도면 아주 크게 올라간 건 아닙니다. 금값은 폭락을 했어요. 2.1%나. 최근에 금은 마치 위험자산처럼 움직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금은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오히려 안전자산 가격이 급락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역시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크지 않다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감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증시 주변의 증시 상황, 현재 나스닥 선물의 100%, 이 정도면 아주 큰 건 아니고요. 일본 지수가 한 1% 정도, 조금 약하긴 하네요. 근데 우리 증시가 조금 더 민감하고, 또 민감한 나머지, 좀 더 과격하게 좀 조정을 좀 받는, 좀 지나치게 조정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말이죠. 그런 상황이다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이게 외국인들, 기관이 문제입니다. 기관들이 대성 매도를 하고 있죠. 외국인들은 삼각순 매도를 하고 있는 전형적인 지수 약세장에서 보이는 그들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지난 5개월 상승 장세에서 수차례 나왔기 때문에 역시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 자, 그리고 오늘 기관들의 주 매도 주체는 그전과는 좀 다르게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까지도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대규모, 오늘 3,360억 해서 21 거래일 동안, 21 거래일 동안 연속해서 매도가 쏟아지며 그 누계치가 오늘부로 7조 3천억 원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내내
아마 이 연속 순매도 기간은 기록적인 것 같습니다. 10년 내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전 기록은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정도로까지 연속 기록적으로 순매도 한다는 건데 그 정도로까지 현재 상황이 나쁘냐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는 점에서 보면 이것도 또한 한계점에 거의 다가가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당장은 시장에 상당한 수급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이라도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즉 낙폭이 좀 과장되는 이 파생상품 관련된 변수거든요. 낙폭이 좀 과장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이 현재 시장을 엉두르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 프로그램 매도 계속 쏟아지는 것 중에 1차 배경이 베이시스가 안 좋아요. 계속 마이너스. 지금은 약간 줄였습니다만은 계속 장중에 마이너스 1.2, 1.3 이런 식으로 가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긴커녕 여태까지 그래왔듯 계속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증시의 낙폭을 그 어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커지게 됐던 그런 배경으로 수급적 배경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 프로그램 매도 약 7조가 넘게 쏟아졌던 프로그램 매도의 주 매도 대상은 삼성전자는 아닌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살짝 비껴나는 것 같습니다. 그들 종목이 아니고 BBIG, 네이버나 또는 카카오나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또는 뭡니까 또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 또 NC소프트도 포함이 되고요. 이런 종목들이 주 매도 타겟이 됐다는 건데 벌써 한 달 가까이 돼요. 한 달에서 그러니 그들 종목이 계속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들이 나빠서 매도 조정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수급과 관련된 변수 때문에 그것도 파생 상품과 관련된 변수 때문에 그들 종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빠졌다는 것을 이 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 마지막입니다. 조정이 짧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나기를 피하라 하는 것과 관련된 그 시각에 대한 반론도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 지난 3월 말부터 9월 달까지 강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그 기반은 팽창적 통화 정책에 의한 초유동성 환경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죠. 오히려 더 강화시키겠다 하는 의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평가와 관련된 문제는 다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좀 말씀드렸죠.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고착화되는 상황일 때에는 과거와는 달리 현재 고밸류, PER이 100배, 200배 되는 것들 이런 것 등이 충분히 정당화되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거. 그리고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위주의 4차 산업혁명 또는 비대면과 관련된 서비스 또는 그 관련된 업체들의 기반, 전반적인 산업의 동향 등등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점점점 산업의 중심으로 또 변화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기술주들이 실제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 실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다 하는 것에서 2000년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있었던 IT 거품이 있었던 그 당시에 IT주들이 많이 올라갔던 IT 닷컴 법이라고 하죠. 닷컴 법을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때는 검증이 안 된 상태 주가만 올라가는 지금은 검증된 종목들이 현재 애플 같은 종목이 있죠. 또 애플 같은 종목, 엔비디아 같은 종목, 그런 종목들이 이제 그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건데, 지금 다만, 속도가 좀 너무 빨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속도. 그것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연기금, 퇴직연금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이런 것이 DB, DC 같은 게 있는데요. 그 매물이 있는 것이 부담이 되긴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연기금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고, 또 투신사에서 매물이 나오는 것도 그런 케이스로 나오는 건데요. 근데 그거는 한시적이죠. 길어봐야 10월 달이고요. 보통은 10월 달 다가기 전, 한 10월 중순, 아무리 최악이라 하더라도 10월 중순 정도면 그 매물 압박은 거의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방향이 크게 꺾이는 방향상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방향은 여전히 우상향 방향입니다. 문제는 속도의 문제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약간 추상적이지만 우리가 좀 자신 있게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은 면면히 들여다보면 막 그렇게까지 위험하거나 또는 현재 시급한 신호가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죠.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사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특히 뭐 포스코도 있고요. 또 LG화학이나 LG전자 같은 업체 또는 조금 더 본다면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그 실적 전망이 결코 나쁘지가 않죠. 중국 경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탄탄하게 회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배경 삼아서 또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도 결코 나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호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 매도가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국내 기관들이 최근 약 4개월 동안에 약 16조 원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만은 각각 투신사, 또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 이 3대 기관들이 각각 3조 원 내 4조 원씩 막 그렇게 나누어서 매도를 했거든요.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매물 규모는 한정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로 현재 가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프로그램 매도가 20일, 21 거래일 동안 연속 나오고 있고 그 누적 매도 금액이 규모가 얼마입니까? 7조 3천억 원이요? 어마어마하게 지나치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측면.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현재 나올 그럴 상황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종료 시점에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시장을 보면 아까 제가 놓쳤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안 빠집니다. SK 하이닉스나 또는 보면 현재 그 석유화학도 중에서도 보면 이건 좀 달리 뭐 대한유화나 이런 종목들인데요. 이런 우리나라 기본적인 산업을 표상하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 종목이 안 빠지거나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올라가는 특히 하이닉스만 얘기한다면 반도체 D램의 가격이 원래는 현재 지난 3분기 넘어 4분기 때에는 반도체 모바일 D램가가 화이건 때문에 더욱더 약 18% 정도 급락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한번 휘청인 적이 있었고 그랬던 건데 좀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런 폭락 장세에서도 오히려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다 하는 것도 물어봤을 때 즉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반도체 D램의 가격이 3분기, 4분기 때 별로 안 빠지거나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빠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때만 빠지고요. 내년부터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거. 더 나가서 내년부터는 슈퍼 사이클이 올 소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런 깊은 조정, 코스닥이 지금 35포인트, 4%나 급락했나요? 지나칩니다. 이거는 현재 그 뭡니까? 매도 크라이막스라고 하죠. 현재 그러니까 어쨌든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오버슈팅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최소한 이러한 그 조정은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정황 등으로 봤을 때는 아마 오늘이 바닥일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오늘이. 어쨌든 여기서 더 빠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더 빠질 폭은 크지 않고 그 기간도 길지 않을 뿐더러 오늘이 바닥일 가능성도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소나기가 오면 피하라는 그런 말에 충실하게 하면서 빠져나갈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우리가 삼성전자나 또 네이버나 같은 이런 종목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또는 현재 뭐 SKC도 갖고 있고요. 뭐 LG화학도 갖고 있고 기타 등등 반도체 관련 쭉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검증된 우량 종목, 장기로 볼 그런 종목 갖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이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왕 버틴 김에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상태 하에서 단기적으로 약간 흔들리는 정도에 휘둘리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반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상태에서는
현재 그런 종목들의 어떤 실질적인 기반과 이 장세에 대한 성격을 이해하시고 잘 버텨보시라는 말씀을, 아니, 버티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